스터디 화요일을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유리가 제목 한번 읽어줄래? 오만한 중국 무례한 외교. 외교관 생각하면은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 당당한 태도. 당당한 태도. 그리고 나유리는 정직한 행동. 정직하고, 좀 예의 바르고, 배려하고, 이런 태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대. 그러니까 외교관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외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떠한 일이었었냐면은, 최근에 한 외교관이 우리 일을 방해하는 외국인은 불에 타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을 했었대. 선을 넘은 무례한 발언이지. 그래서 이 외교관의 이름이 화춘인이라는 중국 외교부 소속이었어. 지난 12월 1일에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과 일본이 막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중국 외교부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아무리 중국과 대만이 이 민감한 이슈라고 해도 한 나라의 고위관리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건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은 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대. 중국이 지난 6월에도 이런 같은 말을 했는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이 중국은 대만을 무력 협박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중국 외교부가 말 조심해라. 그건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응을 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부에서 이렇게 말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 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한 나라의 대표가?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야. 조심해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쓴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가 이렇게 막 나가는 단어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막말을 막 할까? 이제 자기가 대장이니까. 맞아. 내가 대장이라는 마음이 이제 강한 거야. 이제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도 어. 덤비지 못해. 이런. 그래. 나한테 감히 덤비기만 해봐. 내가 대장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들겠지? 네. 왜 내가 대장일까? 우리 대장하면은 누가 대장할 수 있어? 왕? 힘세고 그렇지. 힘이 센 사람. 그치? 나라도 힘이 세면 대장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경쟁력을 믿는 거지. 중국은. 내가 힘이 세. 그리고 국민의 선동들의 선도가 뭐지? 선동은 국민들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 나를 따르라.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둘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야. 어떤 나라가 중국의 심기를 거스리면 중국은 당장 자기 시장에서 그 나라의 제품을 생산과 판매를 제한해 버릴 수 있는 거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려. 우리 이 제품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굉장히 많지. 왜?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잖아.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만들면 훨씬 원가가 저렴하게 드는 거야.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에서 요소수 같은 게 안 들어와서 엄청 대란을 입은 적이 있었었지. 그것처럼 중국이 이 교역, 그러니까 수출 수입 뭐 이런 거에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한 나라가 중국한테 잘못 보여서 중국이 그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마,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마, 수입하지 마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있게 되는 거지. 실예로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주한미국 사드의 백지 사태로 중국과 대립을 하자 중국 정부가 한류 금지 명령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드라마 아니면 우리의 가수들이 중국에 가서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영화도 중국에서 방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콘서트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타격을 많이 입었고 피해를 많이 입은 일이 있었거든. 이러한 경제 보복에는 중국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을 한대.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심기를 건드리면은 막 돌을 던지고 그 나라의 물품을 태우는 거를 SNS에 인증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대. 그리고 그 나라의 제품을 집단적으로 불매 운동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그 나라 제품 사지 말자 이렇게 자신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면.
그래서 근데 그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많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다고 할 수도 있어. 인도와 중국이 14억 명이래.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 제품을 안 써버리면 불매운동을 해서 굉장히 타격이 많이 있겠지. 인의 전술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아까 너네가 힘이 세면 대장을 한다 했지.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력 또 한 몫을 하잖아. 어떻게? 중국의 경제력이 한 몫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막대한 경제력의 원인이 하나 있어. 바로 히토류야. 히토류가 뭘까? 그 사진 한번 볼래? 이 여자 사람? 아니 그 밑에 거. 히토류가 뭐라고 되어 있어? 히토류라는 건 뭐냐면 무슨 가루 같은 것 같은데. 맞아. 가루 같은 거 같지? 이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래. 그래서 엄청 비싸겠네. 금속 원소가 포함된 흙이야. 그래서 희귀하다. 그래서 히토류야. 오늘 옛날에는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반도체에도 쓰이고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인공위성 같은 최첨단 정보기술 제품과 그 다음에 군용 무기의 필수적인 재료로 쓰이는 거야. 근데 이 히토류가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그 회사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은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과 공급을 중국 정부가 틀어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중국 정부가 앞으로 전 세계 히토류를 다 관리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 이 생산량이나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겠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힘이 더 세지겠지? 그러면 세계 경제를 중국이 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힘의 원천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막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네 친구 중에 진짜 힘이 센 친구가 있어. 덩치도 정말 크고. 그렇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너네한테 막 내 말대로 해 이러고 너네한테 막 막말을 하고 이러면 너네 좋아? 그런 친구, 너네가 만약에 정말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이렇다고 생각해봐. 돈도 많고. 그럼 너네는 다른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착하게 굴어야 돼요. 착하게. 그 친구가 어려우면 자기가 크고 덩치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고 기부도 해줘야지 않나? 그래. 서로 돕기도 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배려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더 보살펴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힘이 세다라는 중국은 자기의 힘을 믿고 어떻게 하고 있어? 막말을 하고 있지. 나라와의 나라 관계에서는 특히 더 예의와 배려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 막말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중국은 어때?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 네. 그렇지만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한대. 중국을.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또 어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맞지.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중국이 착한 줄 알았는데 나쁘다는 걸 알았지. 그래, 우리가 중국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품목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고 했지. 그 중에 한 개였었던 요소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물류 대란을 입었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 힘이 센 나라들이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악용을 하면 어떻겠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외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거고 믿을 수 있는 배려심 있는 이웃으로 이 중국이 좀 나아가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막말을 하는 중국, 무례한 외교를 하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앞으로도 외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힘 있는 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이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 모두 수고했어요.